자, 이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테이커스에 올라온 사연을 가지고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월세 살고 있는 분인데 상급지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 낑깡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인남님. 요새 부동산 고민이 많아가지고 부랴부랴 사연 영상들을 보다가 저도 상담을 받아보려고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33세, 남편과 동갑이고요. 합산 소득이 세후 1200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육아휴직이라서 소득이 반으로 줄었어요. 지금 육아수당이랑 뭐 육아지원금을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하반기에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한 명이죠. 이제 육아휴직 중이시니까. 다만 몇 년 안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4인 가구가 되려고 하는 부부입니다. 애국자네 2명이나 낳으려고 하는 거 보면요. 현재 서울대 아파트 42평 한 채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혼 전에 아내분이 사놓은 아파트인가 봐요. 근데 여기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고 갭 투자로 샀는데 실거래가 9억 정도 되고 전세가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42평인데 9억이면은 서울에서 비싼 집은 아닌 거예요. 1년 더 거주 가능하고 이후에 2년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이 세입자가 연장할 수도 있겠죠. 네, 저희 부부는 신축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신축 아파트 월세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됩니다. 뭐 저는 신축 아파트 월세에 사는 거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부자 되고 싶고 저축해가지고 집 뭐 더 좋은 데 가고 싶어요 하는데 신축 아파트 월세 사는 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사연 케이스는 약간 한 소리를 할 수는 있겠네. 자, 5억에 120에 들어가 있어요. 자, 5억은 따로 대출이 없는 저희 자산입니다. 목표하는 지역은 흑석 마포며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지역은 송파인데 생각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도 있다 보니까 30평대로 가고 싶어요. 자,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5억 원과 42평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합쳐서 주담대 받아서 주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목표하는 지역이 비싸기도 하고 평수도 30평대를 살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자, 거기다가 제일 문제인데 신축 월세로 살다 보니까 눈은 눈대로 높아져가지고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사람이 맛있는 거 먹다가 맛없는 거 먹는 거 참 힘들고, 그리고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집 가는 거 힘들고, 신차 타다가 갑자기 막 10년, 20년 된 구형차를 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처럼 좋은 거를 나쁜 걸로 바꾼다? 이게 감정적으로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 주변에 조언을 구해보니까 그냥 42평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라. 내 집에 들어가면 마음도 편한데, 그리고 상황 봐서 팔기도 좋고 임차인 있으면 못 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살면서 파는 게 아무래도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큰 평수는 필요하지도 않고 눈은 높아져가지고 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해당 아파트 위치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출퇴근 거리도 지금은 10분인데 이사 가면 1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파트를 계속 사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에 따른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2평 아파트 들어가 살까요? 아니면 현재 신축 월세 아파트를 3년 더 살까요? 아니면은 42평 아파트 매도하고 현재 신축 월세 아파트에 1년만 더 살고 실거주할 아파트를 찾아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가지고 현명한 전문가한테 고언을 구해봅니다. 쓴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지금 뭐 하나 포기를 안 해요. 아무것도 포기를 안 하고 다 갖춘 거를 싸게 사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는 포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하면 기회도 없거든요. 반대로 포기를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포기라는 게 뭐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좀 내려놓고 내 어떤 그 소비를 좀 내려놓고 뭔가를 당장 할 거를 뒤로 미루는 인내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집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포기할 걸 알고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아는 이 구분력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목표하는 지역은 흑석이나 마포고 가고 싶은 지역은 송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다 아기도 있으니까 30평대로 가고 싶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세후 1200인데 육아휴직 때문에 600으로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원하는 동네가 만만한 동네는 아니겠죠? 자, 거기다가 눈은 조금 높아져가지고 조금 더 신축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축도 포기를 못하겠어. 평수도 커야 돼, 동네도 좋아야 돼, 신축도 포기 못하겠고, 자, 거기다가 그러면 출퇴근 거리라도 포기해야 되는데 출퇴근 거리도 지금은 10분인데 이사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것도 좀 걸려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집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포기를 못하겠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이제 빙글빙글 도돌이표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축 포기 못하겠고요.
작은 평수도 싫고요. 왜냐면 나는 4인 가족이 될 거니까. 싼 동네 가는 것도 싫어. 근데 출퇴근 1시간도 싫어. 마포 흑석 만만한 동네 아니죠. 여기가 지금 30평 기준으로는 거의 20억입니다. 거의 20억이고 아이를 또 한 명도 아니고 지금 2명을 낳겠다는 거야. 한 명 더 낳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아휴직 또 해야 되죠. 물론 이제 소득이 막 급증하는 뭐 그런 직군이시면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은 앞으로 이제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소개팅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소개팅 100명 채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소개팅을 100명 정도 하면요. 사실 정말 뭐 운명의 상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100명 중에서 결혼할 상대가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100명이나 만나봤는데. 반대로 소개팅이라는 거는 보통 그래도 나의 조건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외모나 뭐 아니면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게 하나하나는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나머지 다른 것들이 분명히 괜찮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줬을 거란 말이죠. 근데 소개팅 100명이나 했는데 결혼할 상대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뭐냐?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100명 중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 100명에는. 근데 이 사람 다 만나보는데 이상하게 결혼은 못하는 거야. 자, 왜 그럴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게 좀 아쉽네. 다 좋은데 머리가 좀 머리숱이 없어. 아니면 다 좋은데 뭐 키가 작아. 다 좋은데 능력이 좀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두 개 다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그 100명 중에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또 나를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이게 딱 내 집 마련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집 살 때 보면은 뭐 하나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집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약간 모양 빠지고 이거 너무 구축이고 막 이러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요. 이게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소개팅하고도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요, 학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뭐 키도 크고 날씬하고 운동도 좋아하면서 약간 너드미도 있어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뭐 나만 쳐다보는데 완전 뭐 외모는 좋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육각형을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노후 대비도 되고 뭐 돈도 모아놓고 집도 사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를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결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버리죠. 시간이 지나면서 차라리 옛날에 그냥 그 한 2-3개의 장점이 있던 사람이랑 결혼할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집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육각형의 집을 찾거든요. 신축이면서 대단지인데 교육 환경도 좋고 뭐 주변 인프라도 괜찮고 출근도 좋고 막 이래. 그런 집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내 돈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쟤를 좋아하는데 쟤가 나를 싫어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 남들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육각형을 찾잖아요. 그러면 보통 서울에서 40억 정도 해요. 육각형을 찾으면 40억이야 이제. 그러니까 40억을 뭐 가지고 있으시면 육각형을 찾으시고요. 그게 없으면은 육각형이 아니라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뭐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죠. 보통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연식, 그러니까 신축이냐 구축이냐, 평형, 뭐 20평대냐, 30평대냐, 40평대냐, 뭐 녹지, 뭐 한강뷰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하다못해 뭐 조경이라도 잘 돼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생활 인프라, 주변에 뭐 상가들도 좀 많이 있고, 뭐 학원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좋고, 병원도 있으면 좋겠죠. 여러모로 뭐 생활이 편리한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게 있으면은 좋단 말이죠. 교육,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뭐 학교가 바로 옆에 있거나 학원가가 잘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교통, 출퇴근이 짧고 간편하게 되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세대수, 요즘에는 이제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를 아무래도 선호하죠. 이게 나머지에 다 영향을 미쳐서 그러는데 대단지면은 아무래도 관리비 싸다 이런 걸 떠나서 뭐 관리도 조금 더 잘 되고요. 그런 곳들은 초등학교가 있을 확률도 높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좋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보려고 하면 4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개 정도만 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자, 사연자의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신축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금 신축에서 월세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거기다가 30평대는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출퇴근을 좀 짧게 하고 싶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3가지를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지 필요 없죠? 생활 인프라 필요 없죠? 교육 필요 없죠? 세대수 필요 없죠? 자, 요거 4개 빼면 어떻게 되냐? 학교도 주변에 없고 학원도 주변에 없는데 상가도 별로 없어. 그냥 아파트 앞에 편의점 정도 있고 세탁소 있고 뭐 치킨집 하나 정도 있는
그 정도 집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어떤 언덕에 있다거나 아니면 단지도 좀 조그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신축 30평대 출퇴근을 선택한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이 만약에 진짜 그런 집을 갔어요. 내 돈에 딱 맞춰가지고 30평인데 역세권에 있는데 구축에 나홀로를 간 거야. 그러면은 그거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겠죠. 가보니까 못 살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서 살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말하는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지들은 정확하게 육각형에 가까울 거고요. 그 육각형에 가까운 단지들은 이상하게도 내가 가진 돈의 딱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자, 이게 참 악순환의 연결고리인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3.52% 정도 되거든요. 지금 4월 기준으로 약 54%에 가깝습니다. 집값의 절반이 전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는 육각형 단지 있죠. 신축이기도 하고 30평이면 좋겠고 근데 역세권이면 좋겠고 교육 환경도 있어야 되죠. 왜냐면 내가 아이를 둘을 낳을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하고 같이 뭐 쓸만한 어떤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으면 좋겠죠. 공원이나 뭐 한강 같은 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게 다 좋은 걸 찾으면 그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살 수는 없고 거기서 전월세 살면 딱 내 경제력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각형을 포기를 못하니까 전월세를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결혼은 못하고 소개팅을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 가서 집 살 걸, 그때 결혼할 걸 하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살면 살수록 집을 되게 못 사잖아요. 이게 한 방에 확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조건이 되게 나빠집니다. 전세 살 때의 어떤 그 연식과 좋은 집이 내가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 거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부르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마레프도 절대 나쁜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이 아파트가 지금 매매로 치면 한 21억, 22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레프도 물론 좋은 아파트인데 34평이 딱 21억, 22억 하는데 요 돈으로 전세 가면은 레미안 원베일리 가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레미안 원베일리를 내가 매수는 못 하는데 21억으로 원베일리 가서 한번 전세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는 지금 한 50억, 70억 하는 아파트잖아요. 근데 갔더니 신축이래. 한강뷰야. 그리고 뭐 레미안에서 지었어. 그리고 대단지거든요. 그래서 안에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반포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 나 여기 거주한다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와, 야, 너 대단한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 초대해주면 안 돼? 나 거기 가서 밥 먹고 싶어. 뭐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돈으로 전세를 사는 게 좋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포기를 못 하는 분들. 나는 무조건 육각형이어야 돼. 절대 포기 못해. 난 강남에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9호선 라인에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갈 수도 있죠. 확연하게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지금 20억짜리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전세 10억하고 매매가 20억하고 비교해 보셔도 똑같이 제가 말한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레프 20억이 아니라 이거 전세 살면 이것도 한 10억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서울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굳이 뽑아야 된다면 뭐를 꼽아야 될까? 연식, 평형, 녹지, 생활 인프라를 그래도 조금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포기하고 교육과 교통 그다음에 이제 세대수 좀 큰 것들 위주로 뽑는 게 일반적으로는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은 좀 아래쪽에 비중을 두시고요. 위쪽을 여기에 좀 포기를 못하고 집착하시는 순간 좀 투자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들을 살 확률이 높아져요. 자, 거기다가 이분이 지금 42평대를 9억짜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평당 한 2천만 원대를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장은 인기가 좋을 만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가 2천만 원이면은 좋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또 40평대야. 그러면은 이게 이 돈 주고 여기서 살 거면 다른 동네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뭐 급급매로 던질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를 막 굳이 계속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증금 5억을 또 현금으로 들고 거기다 투자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팔고 보증금 5억까지 더하면은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굴리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분들이 무주택자면 모르겠는데 이미 유주택자시니까 이왕 어차피 한 채 가지고 있으실 거면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옮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대략 14억에서 18억대 정도는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원했던 마포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25평대를 생각하시면 더 좋은 집 가는 거고 33평형을 원하시면은 마포에서 살짝 구축인 곳들도 살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자, 현재 아기는 한 명이고 몇 년 내에 4인 가구가 되는 게 목표이시기 때문에 당장은 애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가 1살인 거고 그러면 애가 한 명인데 지금 당장 33평을 갈 필요는 없겠죠. 25평도 충분히 크고요. 여기서 키우다가 몇 년 뒤에 아기가 또 생기면 임신하고 낳고 하면은 그것도 한 1, 2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차근차근 집을 키워가자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평수를 좀 작게 내가 살 수 있는 아까 말한 출퇴근이 또 되는 그러면서 너무 구축이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신축 살고 있는데 완전히 30년 재건축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구축 정도로 사서 들어갔다가 돈을 더 모아가지고 이사 가면 된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각형처럼 보이는 아파트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 33평에 도대체 누가 사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곳은요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놨던 그런 분들이 그 집을 거주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빨라도 40대 중후반, 보통은 한 50대 정도, 그 60대 분들도 이제 그런 동네에 거주하거나 살고 있죠. 이분들도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산 거거든요. 왜냐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50대, 60대라고 해서 꿀 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꿀 빨았다고 하는 세대들에서도 집을 못 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집 산다는 게 세대별로 쉬웠고 적었고 이렇진 않아요. 대부분 그 시절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그 세대마다 열심히 고생하고 소비를 포기하고 내가 욕망이 있었던 것도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좀 고생하고 힘들게 모았던 사람들이 대출도 받고 하면서 운때가 맞아서 샀던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10수년 이상 소비도 줄이고 쓸 것도 아껴가고 여행 가는 것도 안 가고 옷도 남한테 얻어 입고 하면서 돈 모아서 결국에 샀던 그 재산인데 나는 저기에 왜 못 갈까? 그리고 또 젊을 때 30대 초반인데 나는 저기서 왜 못 살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니 남의 노력을 인정을 해야죠. 저 사람들도 10수년 수십 년간 고생해서 저걸 얻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짧은 기간을 노력했는데 그걸 똑같이 잡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일할 의욕도 안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감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해결될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중장년층을 따라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인생의 선배잖아요. 나보다 수십 년 먼저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먼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벌었던 그 시간을 애써 무시하고 내가 왜 지금 못 따라잡죠?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가 없었냐? 있긴 있습니다. 언제? 바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레버리지를 왕창 쓰는 때에 청년들이 중장년을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코인 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90년생인데 현금으로 엄청 비싼 아파트들 턱턱 사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수십억의 부자가 됐지? 라는 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소수가 지금 그렇게 집을 사고 있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다가 망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냥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중장년을 따라잡는 그 기회는 리스크도 우선 많은 시기여야 되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시기여야지만 청년인데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대를 뛰어넘는 정도로 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리스크가 많았던 시기도 지나갔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못 쓰게 계속 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리스크도 적고 레버리지도 못 쓴다면은 돈이 많은 중장년들 대비 돈이 적은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레버리지가 제한되는 시대는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줄인다. 대출을 규제한다. 그러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 중장년층이 청년들보다 더 부자 될 기회가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청년들은 레버리지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게 맞고요. 부자들은 레버리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좋아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에서는 이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지금 40대, 50대를 역전해서 이길 방법은 없나요? 라는 거를 부동산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이 구조가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저도 했지만 뭐 지방에 다주택을 하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수십 채를 사가지고 레버리지를 엄청 쓰고 뭐 리스크를 막 다 떠안으면서 극복해서 막 돈을 불리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판에서는 그게 세법이나 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돼요. 부동산 말고 다른 거에서는 할 수 있겠죠. 다만 그쪽으로 가면 거기도 엄청난 레버리지와 리스크를 막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소수는 살아남겠지만 또 다수는 무너지겠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2번 격차를 덜 벌어지게 한다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 부자들이 지금은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격차가 벌어지는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를 최소화하려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거든요. 제가 F1 뭐 이런 거 다큐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F1도 보면은 진짜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보면 항상 그 폴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1등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끝까지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막 바뀝니다. 갑자기 이 1등이 막 12등하고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둘 다 막 리타이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2등, 3등이 갑자기 1등으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 7등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다리다 보니까 신기한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뭐 비가 온다든지 뭐 피트인을 뭐 잘했다든지 해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 기회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회인지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야, 이거 어차피 1등 이 폴 포지션으로 시작 못했으니까 의미가 없다 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 기회 자체도 못 잡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레이스를 계속 돌고 있어야 돼. 돌고 있으면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칸이라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등과의 거리를 최대한 덜 벌어지게 하는 상태로 유지라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뭔가가 하나 옵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한번 운때가 잘 맞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거기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제일 앞에서 시작하면 유리하죠. 당연히 그게 유리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1등에서 시작 못했다고 해서 우승할 기회가 제로인 건 아니다. 그리고 우승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20등 하다가 15등, 10등만 해도 나는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데 무조건 1등 못하니까 나는 그냥 아예 경기를 리타이어 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뭔가를 역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따라가면서 남들 하는 정도만큼은 하고 있으면서 기회를 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